애플이 XR, VR, AR 요거를 한다고 하면 산업에 큰 파도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희비도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께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뭐 최근에 2월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관심을 제일 많이 받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이 드디어 비전 프로를 이제 정식으로 출시한다는데, 사실 뭐 2021년도에 저희가 막 메타버스, 뭐 메타 플랫폼스의 기존의 VR 기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지만 뭐 시장의 기대보다 약간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애플이니까 뭔가 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2월 1일 이 애플 비전 프로 출시 뭐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박사님? 우선은 이제 애플 스스로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이번 기계도 VR이라는 기계 명칭도 쓰지 않고 AR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공간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사실은 작년 6월 이후에 계속해서 미디어 기자들에게 시험 테스트를 해보면서 보도는 이제 끊임없이 좀 나오게 하면서 했었고, 이번에 또 1월달에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더 버지라든지 엔가제지라든지 또는 또 유명한 블로거들에게 또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배송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실 미디어들에서 이번 주에도 많은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생긴 거는 스키 고글 같이 생겼잖아요. 스키 네. 고글까지 생겼고, 배터리는 또 이 허리에 차야만 하는 조금은 우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예를 들면 스콧 갤러웨이 같은 경우 이거는 망하는 상품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하고 고립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걸 끼는 순간 사회하고 고립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다. 이것이 이제 스콧 갤러웨이 교수의 가장 큰 근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나누는데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VR 같은 AR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VR 하면은 보통 제가 그걸 끼는 순간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네. 가상 세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완전히 가상 세계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나타나면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을 인지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사실 가짜로 내 눈 모양을 보여주는 뭐 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중간에 집에서 하고 있는데 자식이 제 방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와 대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완전하게 세상과 고립되는, 이 끼고 있는 동안은 고립되는 VR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AR 기능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2D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2D? 예, 기본적으로 3D가 아니라 2D 기능이 많습니다. 오. 2D 기능이 많다는 건 사실 우리 모니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가장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아이패드에 있는 앱은 그냥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물론 비전 프로를 위한 앱도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면, 스타워즈를 보면은 사막 위에서 내가 시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동물원에서 동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건 3D 효과가 있지만, 아이패드에 있는 앱은 다 쓸 수 있고요. 맥북에 있는 맥 앱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로 쓰겠습니까? 사파리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비전 프로를 위한 앱을 만들지 않겠다. 경쟁사 앱을 만들지 않겠다 그랬는데, 왜 비전 프로에서 우리 걸 못 보느냐? 다 볼 수 있다. 사파리 앱에서도 우리 넷플릭스 접근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 있는 앱을 켜가지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일부 직장인들, 물론 이건 미국에서만 판매됩니다만, 직장인들이 우리 보통 노트북 켜놓고 엑스트라로 모니터 하나 더 띄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노트북에다가 대형 화면을 끼면은 일을 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프리랜서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맨날 작은 노트북 하면서 거북목 대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다고 외부 대형 모니터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모니터용 대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4K가 화면이 두 개나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다 2D거든요. 그리고 픽셀도 대단히 좋아서 글을 읽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래요. 그럼 그걸로 뉴욕타임즈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워싱턴 포스트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2D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즉 3D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VR, AR 기능도 있지만, 전통적인 모니터가 아주 대형 모니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아이패드의 모니터, 아이폰의 모니터, 그다음에 맥북의 모니터,
제가 이렇게 자꾸 애플 제품만 얘기하는 이유는 네. 이것을 할 때 페이스 아이디를 써야 돼요. 아. 페이스 아이디는 애플 사용자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애플이 이걸 처음부터 고안할 때 우리는 시장 규모를 흔히 말하는 어드레서블 마켓을 시장 규모를 비애플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팔지 않겠다. 아, 역시 또 폐쇄적인 전략으로 가는 네, 거예요. 폐쇄적으로 가서 근데 애플 고객만 쓰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디바이스가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한 20억 명 되거든요. 물론 지금 우선 미국에 제한해서 컨텐츠가 미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애플 사용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애플 사용자에게부터 당신의 아이패드하고 당신의 맥북과 아이폰과 연동되는 이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당신에게 엑스트라 모니터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편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서 만족도를 주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엑스트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뭔가 이 입체형, 그 실감형, 이 몰입형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죠. 특히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네. 애플 TV 플러스에 여러분 미국에서는 MLS라고 해서 이 뭐죠 이 미국 사커, 미국 축구, NFL? 예, 축구요. MLS. 아이고 메이저 서컬 리그 아니에요? 그렇죠. 메이저 네. 이 축구 리그죠. 한국의 축구. 메시 마이애미 간데 그렇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애플 TV 플러스가 독립 중계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계에 있어서. 근데 그 애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공감형 카메라로 찍겠다 앞으로. 공간형 카메라로 찍어서 이 축구를 마치 축구장 가서 볼 수 있는 느낌을 전달해 주겠다. 이래서 엑스트라로 비전 프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의 확장, 맥의 확장, 아이폰의 확장 이런 식의 두 가지 큰 영역으로서 쓰임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결국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이제 나왔는데 비전 프로가 제대로 시장에 자리 잡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메타가 가지고 있던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는 사실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착용해봤고 되게 재밌는 경험했지만 이건 약간 게임에 좀 특화되어 있고 네. 일부 매니아들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다 갖고 싶은 물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비전 프로가 과연 소수의 매니아들이나 아니면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물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우선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제가 아까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네. 이것이 전용 컨텐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패드의 확장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보편적인 쓰임새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2의 모니터로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보통 노트북 연결하듯이 그런 부분에서의 대중성은 존재하는 거고요. 애플 자체가 항상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 꼭지로 본다라면 맨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랑 비슷한데 모델 S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모델 2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처음에 아이패드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아이폰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니치 마켓으로 시작을 합니다. 니치 마켓으로 시작을 하고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여러분 앱스토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걸 갖고 뭘 하냐 그랬었거든요. 뭐 배터리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노키아는 예를 들면 삼성 피처폰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휴대폰 한 번 충전하면 많이 안 쓰면 일주일도 썼어요. 블랙베리. 네, 그랬는데 그때 아이폰 썼을 때 하루를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은 제한적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만들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특히 애플의 특징이 흔히 말하는 수직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M2 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칩도 자신들이 설계를 했고 그리고 OS도 하나의 그 쌍둥이죠. 비전 OS 같은 경우도 결국은 iOS 뭐 이런 것들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대중화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저는 2년 안에 비전 에어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비전 프로 에어, 비전 에어. 네, 우리가 이제 가볍고. 네, 가볍고 우리가 저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이패드 프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중화되는 아이패드 에어가 나와서 그렇죠. 사실 가격을 확 떨어뜨리잖아요. 맥도 마찬가지. 네, 맥도 마찬가지였고 맥도 처음에 맥북 그 얇은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볍고 저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맥북 프로 고사양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전형적으로 애플이 쓰는 시장 포지셔닝 전략, 즉 고사양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만족도를 갖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 지불사가 대단히 높거든요. 이 고사양을 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 뭐 사보지. 뭐 이런 가처분 수득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서 여기서 시장 테스트를 하면서 자 이것을 대중화 시켜보자라고 하면은 대규모 대량 생산 체계로 가면서 양산 체계로 가면서 비용도 절감시키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대중화의 길로 접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전 프로가 대중화되는 데는 2년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은 애플의 전통으로 볼 때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이패드는 사실 몇 년 동안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노트북도 있고 PC도 있고 뭐 애플 워치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또 아이패드가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사용처가 애매해지면은 약간 안 쓰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비전 프로는 어디를 세그먼트로 타겟팅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5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은 뭘 안 사고 대신에 요걸 사는 겁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를 500만 모니터 원 그렇게 주고 비싸진 사진 않죠. 않을 500만 원 주고 것 사진 같은데요. 않지만 예를 네. 들자라면 작업을 할 때 정말 그 크기를 제가 수치로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공간만 할 거예요. 느껴지는 모니터 하나가. 와우. 네? 그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3D 공간 하나가 있고 공간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3D 공간이 하나가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이 지금 공간만한 화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쾌적하게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라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걸 협업할 때도 쓸 수 있거든요. 협업할 때도 써가지고 여러 명이 보면서 우리의 제품들을 갖다가 디자인한다든지 이번에도 더버지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포메론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는 걸 밑에서 보는 느낌을 또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업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이러한 28만 픽셀이라든지 네. 정말 그러니까 픽셀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고밀도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D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낀 모델이라면은 인류가 가진 가장 큰 우리가 모니터를 하나 갖게 되는 겁니다. 인류가 가질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모니터를 갖게 되는 거고 이 모니터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상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거냐면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시도는 통신사에서 이미 야구를 3D로 중계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혹은 3D TV도 나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3D TV 누가 안경 쓰고 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상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나와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연 이걸 애플이 뭘 다른 특장점이 있어서 이건 애플이니까 성공을 꼭 시킬 거야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애플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이걸 3D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일종의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방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모니터가 세 개가 있는 거죠. 3D 모니터 하나. 이거는 이제 몰입형 컨텐츠를 즐기는 공간. 여기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뭐 이것 때문에 안경을 꼭 껴야만 하는 그래서 내가 마치 동물들 가운데 있는데 동물의 물떼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물소들이 지나가는 것 같고 막 야구공들이 옆으로 날아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일하면 3D 공간으로 내가 입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2D 화면을 두 개를 띄워놓고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사파리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거기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아이패드의 확장, 4개 확장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D 부분을 갖다가 매우 큰 화면에서 근데 요즘 TV 브라우저 매우 큰 브라우저들 요즘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도 저희 부모님 찍어서 놀랐는데 너무나도 큰 화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화면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필요할까? 근데 정말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분들이니까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큰 거? 근데 이렇게 네. 큰 화면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이렇게까지 큰 화면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것을 컴퓨팅 효과를 공간 컴퓨팅 효과를 줘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지금 최대치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면의 크기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절대적으로 큰 화면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소구할 것이다라고 애플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써보신 분들이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생동감 있고 되게 색감이 좋아서 굉장히 기대 이상이라는 얘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리뷰가.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 경험을 한번 해보면 이게 임팩트가 확 전해질 건데 그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감대가 사와야 되는 된다니까 거고요. 3%에서. 그러니까 빨리 보여야죠. 그렇죠. 이건 미국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고 미국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뭐 가서 수입을 해야죠. 2월 2일 날 가서 만약에 제가 줄 서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매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약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약한 분들부터 먼저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꼭 그 줄 서서 파는 게 아니라 우선 배송 판매가 해외로는 배송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10개 사와가지고 여기다가 물량 풀어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어떻게 짜친다는 웃음을. 박사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신제품 나오거나 새로운 게 나오면 예전엔 막 애플 스토어에 줄 서가면서 막 네. 사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거 사전에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열개가 뜨겁습니까 미국에서? 미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약 주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치는 지금 애플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줄 서서 사게 하지 않고 배송을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지금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배송자가 지금 몇 명이라는지는 애플이 수치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미 어느 정도 특히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냐면 기업에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기업. 네, 왜냐하면 기업에서 특별하게 큰 화면이 필요한 작업들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막 모니터들 여러 개
다양하게 띄워놓는데 좀 더 어떤 시장을 좀 더 보기 위해서는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단위에서 원래 우리가 퍼스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 PC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퍼스널이지만 기업에서 샀다가 사람들이 기업에 있는 걸 써보고서 이거 나 집에 가져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비싸지만 요번에 보너스 받으면 집으로 한번 가져갈까 이러면서 집으로 확산된 거거든요. 컴퓨터도 그랬고. 컴퓨터가 처음에 퍼스널 컴퓨팅이라는 것이 퍼스널에서 집에 가정용으로 아무도 구입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가래서 다 기업이 흔히 말해서 법인 카드로 다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써보다 보니까 나 이거 집에도 하나 장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인간에게 욕구가 들었던 거고 이거를 그래서 자기가 보너스 받을 때 크리스마스 뭐 보너스 받을 때 이때 사갖고 가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가정으로 확산됐던 거거든요. 아니 저 지금 여기 약간 설득당한 게 사실 비전 프로 써보고 싶은데 사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방금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비전 프로 쓰고 차트 보면 주식이 이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야. 큰 차트를 보면 그래서 코인 할 때 그 모니터 8개씩 사는 애들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근데 증거 사실은 원래 큰 모니터에 대한 선망이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쵸. 35인치 한 8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딱 있어 로망이 보이잖아.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지 않을까?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자들이라든지 블로거들의 어떤 유튜버들의 평가는 인터페이스는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요. 즉 어떤 특정한 것을 계속해서 노려본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계속 쳐다볼 경우에는 그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손을 이렇게 핀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손을 엄지 손가락하고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치면 그것이 클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션도 자연스럽다고 하죠. 네, 매우 자연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그것을 쳐다보고 클릭하면 그게 클릭이 되는 거죠. 손을 터치하면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스크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저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기업의 주가를 좀 더 1년 단위라든지 5년 단위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손으로 한번 터치하면 그것이 그 큰 화면에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곡선의 어떤 흐름들이 주가의 흐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또 2D 화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를 한쪽으로 옮기고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마이너리 리포트 이런 데서 봤던 뭔가 손으로 움직이면서 화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돌리고. 네 그리고 돌리고 이런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3D 화면도 있으니까 3D 화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모니터가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가 큰 대형 모니터와 3개가 존재하는 독특한 공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공간 스페셜 컴퓨팅, 그러니까 공간형 컴퓨팅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계라고 볼 수 있고.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은 열정이 애플에서 나오신 분인 줄 알겠어요. 개발하신 초기 본사 초기 멤버 느낌. 네. 개발자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화질에 대한 부분과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은 사실 시장의 기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 그 정도 고화질 구현하려면 배터리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 배터리. 이거 배터리 불편한 거 아니에요? 얼마 못 쓰가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허리에 계속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허리 사실은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스테이셔너리하게 할 거고 그 배터리를 갖다가 계속 또 충전하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좀 거추장스럽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피처폰 시대에서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을 때 아이폰 배터리는 3시간, 6시, 5시간밖에 안 갔어요. 근데 당시 피처폰은 하루 종일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계에서 배터리에 대한 당시 불만 많았었어요. 배터리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지만 그거는 곧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3시간밖에 지금 이것도 못 쓰거든요. 3시간? 네, 3시간밖에 못 쓰는데 배터리 충전선을 연결하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야, 너 3시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되게 스테이셔너리. 그러니까 즉 이동하면서 모바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머물면서 쓰라고 하는 제품인 거죠. 약간 노트북 정도 배터리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를 들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타이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공간에서 네. 지하철 안에서 의자에 좌석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걸어다니면서 쓰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노트북은. 지금은 사실상 어느 정도 PC의 세그먼트에 매우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모니터도 말씀드린 이런 대형 모니터라고 얘기하는 것도 PC 세그먼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작업용, 업무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개인이 집에서 가족들이 이걸 가지고 게임하기 위해서 오클리어스처럼 구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처럼 쓰고서 놔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컴퓨팅 환경을 풍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제가 작업하고 있고 업무하고 있는 즉 레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쉴 때 한번 이 공감형 컴퓨터 이 몰입형
이 컨텐츠를 한번 즐겨보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엔터테인먼트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지 엔터테인먼트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차이점 명확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이게 거의 프로토타입처럼 지금 일단은 시장에 내놓고 대중의 평가를 받아보고 더 개선되는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2년의 적응 기간은 필요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게임 체인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네네. 물론 이제 게임 체인저처럼 큰 의미를 둘 수 있는지 하나의 독특한 세그멘테이션이 상품군이 프로덕이 만들어지는 것.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을 상품군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냥 아이패드 상품군이 만들어지고 뭐 진화되면서 좀 아이패드 시장은 좀 약화되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품군 또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죠. 애플워치도 성공할 거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아이폰만큼 성공했느냐? 하지만 히트작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 기준으로 하면은 애플워치의 판매량은 스위스에 있는 모든 시계 제조업사가 판매한 양 개수와는 네. 보다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아이폰처럼 뭐 1년에 뭐 2억 개씩 팔리는 이런 거는 애플워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애플워치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애플워치도 앱을 그러니까 애플워치 전용 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의 앱을 확장시켜서 애플워치로 가져갔던 거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 비전 프로도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맥의 앱을 확장시킨다. 애플워치처럼. 그리고 애플워치 네. 정도의 시장 규모를 그러니까 이 매출의 규모는 아니지만 개수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정도로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 안 아파요 이거? 눈보다 문제는 요번에 평가를 한 8개 팀 정도가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엔가젯이나 더버즈나 뭐 그런데 하나도 예외 없이 정말 앞에 F자 붙이면서 무겁다. 무게가 네, 그래서 30분을 하고 나면은 조금 한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편두통이 생기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왜냐면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겁다고 표현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테스트했던 경우에는 편두통이 생길 것 F 같이 무겁다.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컴퓨터를 머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착용하기 어렵다는 거고 이건 대단히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배터리까지 만약에 머리에 같이 올렸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머리가 먼저 떨어지겠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송 들어올 물론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무게를 견딜 수 있는데 처음에 이런 무게를 쓰지 않다가 갑자기 이 무게를 견디니까 그러니까 가장 유일한 단점으로라고는 아니지만 공통된 단점으로는 무게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뭐 메타퀘스트나 다른 거에 비교해도 현저하게 좀 무겁다는 평가인 겁니다. 네네네. 이거 잘 팔리면은 거북목 치료제 관련주 이런 거 사야겠네. 오히려 반대로. 네네. 무겁다.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비전 프로가 나오면 애플 외의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같은 장르의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애플이 비전 프로의 특허를 받은 게 5,000개입니다. 와 5,000개. 그러니까 5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니고 네. 5,000개의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통합 그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M1 칩을 그러니까 M2 칩이 들어가 있죠. M2 칩이라는 걸 여러분 알겠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퍼포먼스를 더 적은 에너지로 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발열도 대단히 약해서 그거는 평가가 좋아요. 뜨거워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연 그런데 지금 현재 M2 칩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을 갖다가 이러한 대중용 디바이스에다가 공급할 업체가 아직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 오큘러스 만들 때 협업을 했었지만은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발열 현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 비전 프로에서의 모든 공동적인 미디어들의 평가는 발열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못한다. 오, 좋네요. 그건.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M2 칩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 그래서 쉽게 경쟁자들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반도체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반도체도 잘 만들어. 그러니까요. 야, 대단하다 진짜.
오케이. 지금 혹시 사전 예약 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애플이 워낙 애플이 항상 보면 투명성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벌써 자랑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트위터에 쓰면서 우리 벌써 사전 주문 몇 개야 이런 거 자랑을 할 텐데 전혀 애플 자체는 워낙 비밀스러운 조직이고 그건 사실 많은 비판을 받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근데 아마 2월 2일 날 정도 되면 언론들에서 추론 보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월 2일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권명치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기로는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50만 대 이상 팔리면 의미 있고 그거 아니면 망한 거란 표현을 많이 쓰던데. 맞습니다. 그럼 박사님이 전망하시고 50만 대는 너끈히 넘을 거다? 뭐 올해 연말까지로 본다라면 50만 대 정도는 충분히 미국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전 예약 뭐 무슨 뭐 선주문 뭐 이런 걸로 8만 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그건 이제 흘려 나오는 추론이겠죠. 추론일 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아이패드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패드 나왔을 때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초기 안 팔리다가 아이패드 2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패드 나왔을 때 아이패드 처음 저도 1세대를 구매를 했었는데 대단히 무거웠거든요. 근데 뭐가 되냐면 이것이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마켓을 할 때 오히려 아이패드는 처음부터 얼리 어댑터를 설득하지 않았어요. 얼리 어댑터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스 마켓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한번 간진하는 거, 이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간진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저는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전 프로를 갖고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간지의 세상을 에서의 징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이것 자체가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디어들의 평가가 아니라 실소비자들의 평가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실소비자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판매 대수의 어떤 확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망작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첫 술에 어떻게 또 100% 배부르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애플이 여기에 굉장히 큰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최근에 애플에서는 지금 AI 개발하는 게 페럿이잖아요. 그래서 공간감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에 특화된 AI들을 많이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얘네는 공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까 생각을 해봤더니 비전 프로에 좀 사활을 걸어서 사실은 애플 제품 원래 아티스트들 그리고 프로페셔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일반인 사람들도 이 애플이 주는 이미지를 되게 굉장히 많이 가져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옳은 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비전 프로도 처음에 그런 아티스트라든지 네. 디자이너들이 고급 디자이너들이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가 여기다 결합돼서 이 디자이너들과 프로페셔널들이 요걸 가지고 어떤 작업물들을 내놓을 수 있고 그게 대중한테 얼마나 어필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패가 엇갈리겠다. 네, 근데 이제 애플에게는 사실은 올해 되게 중요한 숙제가 있죠. 뭐 조금 뭐 이거는 좀 빗나간 얘기지만 오늘 갤럭시 S24 발표됐던 것처럼 LLM 모델, 즉 거대 언어 모델을 갖다가 애플이 어떻게 아이폰에 통합시킬 것인가, 즉 AI 폰이라는 것에 응답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AI 폰을 만들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아이폰의 지금 교체 주기가 요즘 최근 통계는 4.5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지나서야 교체를 하는 거죠. 즉, 이 계약 기간 2년 이거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2년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요즘 너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됐던 거고, 물론 2년 연속 2022년, 2023년, 2021년 대비 축소가 됐죠. 물론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을 이겼지만, 그런데 AI 폰이라는 건 뭐냐면, 바꿔야 되겠다는 교체 수요를 광범위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4분기 연속 내내 실적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공간 컴퓨터로, 즉 애플 비전 프로로 매출을 갖다가 마이너스 지금 경향성이 있는 매출을 플러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요거 팔아서는. 결국은 아이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고 AI 폰이라고 하는 즉 거대 언어 모델이 집을 찾아가 민달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대 언어 모델은 지금까지 챗GPT는 집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 우선은 구글 제미나이는 갤럭시라는 집을 찾았다라면 애플 또한 분명하게 AI 폰으로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반응을 할 것이고 저는 WWDC 그러니까 즉 6월에 열리는 개발자 대회에서는 분명하게 자신들의 거대 언어 모델을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마리 토끼를 분명하게 같이 잡는 해가 될 거라서 애플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하드웨어는 지네가 만들고 이 성능이나 스펙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에 같이 맞추고 싶은데 구글은 완전 다른 회사니까 이거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고 100% 호환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지네가 혼자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채팅창에 애플바들 둘이서 신났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 애플바 아니에요. 얼마까지 LG 썼어요. LG. 저 LG 바돌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50만 대는 박사님은 금년까지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방해서 50만 대 정도는 팔 것 같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사실 오늘 인상 깊었던 건 박사님 애플에 대한 열정, 네, 뜨거운 열정을 느꼈죠. 애플 직원보다 애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애플 직원들 저한테 연락 주셔서. 실제로 이거 궁금한데 애플 주식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저는 6주인가 있나요? 6주. 의미 없는 주죠. 의미 없는 주네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요 비전 프로 2월 2일 날 네. 매장 판매 시작한다고 하고 1월 19일부터 선주문을 또 받는다고 하니까 요게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는 저희 3프로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강정수 박사님과 좋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